부산 금정구 장례문화원 3층 빈소는 하얗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관 위로 곱게 내려앉고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절을 올립니다. 윤혜숙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만 시선은 허공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이면 혜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으면 혜숙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사였습니다. 60만 남은 채 영혼은 이미 어디론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셔야죠. 옆에 앉은 최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들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33세 여자는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눈가의 붓기조차 절제되어 보였습니다. 다은은 혜숙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 계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은이 있었습니다. 빈소 예약부터 보고 발송, 조문 접대, 음식 주문, 심지어 남편 회사 직원들의 숙소 배정까지 다은은 모든 걸 혼자 처리했습니다. 혜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다은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다은 씨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조문객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혜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렸을 뿐입니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혜숙은 다은을 3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웃을 때도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식사 자리에서 다은은 혜숙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만 골라 먹었습니다. 어머니 취향이랑 비슷해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다은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착하고 똑똑한 애야. 우리 아들 잘 챙겨줄 것 같아. 혜숙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 만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공사장 사고였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진행하던 소규모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안전 점검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시작되었고 철골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숙은 그때부터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업자인 오태식이 대신 회사를 운영했지만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 집안을 지탱한 사람은 다은이었습니다. 다은은 매일 혜숙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혜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다은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쓰러지면 다은이 업어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다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혜숙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먼저 찾아온 건 무감각이었습니다. 혜숙은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픔도 감사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은이 차려준 밥을 먹었고 다은이 건넨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남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혜숙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는 길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혜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비어있는 빈소 입구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였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흐릿하고 떨렸습니다. 그만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해숙은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웃기지 마. 넌 그걸로 돈 벌었잖아. 보험금 받았잖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알지. 다 알아. 그리고 다음은 시어머니야. 언제 할 거야? 장례 끝나고 바로. 해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지만 몸은 점점 기울었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다은이 해숙을 부축했습니다. 해숙은 다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다은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해숙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커튼, 하얀 시트.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의자에 다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침대 쪽으로 기울인 채 해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며느님이 밤새 곁을 안 떠나셨어요. 계속 손 잡고 계시더라고요.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다은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다은은 벌떡 일어나 해숙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사 선생님이 과로래요. 앞으로 제가 더 잘 챙길게요. 해숙은 다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은의 눈은 맑았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해숙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다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전 어머니가 사랑하는 며느리잖아요. 사랑하는 며느리. 해숙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의자, 침대 한쪽. 모든 것이 두 사람분이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분만 채워졌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어머니. 다은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해숙은 받아들었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다은이 해숙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당분간 여기서 함께 지낼게요. 어머니 혼자 두기 불안해요.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그럴까요? 해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의존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은은 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 해숙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등골은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야. 언제 할 거야?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래,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은과의 동거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다은은 짐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집이니까 제 물건은 최소한만 둘게요. 다은은 그렇게 말하며 작은 방 하나를 썼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방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다은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옷을 개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모든 동작이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다은은 매일 정확히 6시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 해숙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해숙은 밥을 먹으며 다은을 훔쳐봤습니다. 다은은 밥을 먹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작았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 먹고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밥을 삼키는 게 힘들었지만 다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해숙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빈소복도, 반쯤 열린 문, 들려오는 목소리. 다음은 시어머니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런 해숙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 수면제 처방 받으실까요? 괜찮아요. 해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를 데워왔습니다. 자기 전에 드세요. 잠이 잘 올 거예요. 해숙은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해숙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우유 표면에 하얀 가루가 살짝 떠 있었습니다. 해숙은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다은이 물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다은을 봤습니다. 다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설탕인가요? 아, 꿀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다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숙은 다시 우유를 내려다봤습니다. 꿀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해숙는 우유를 다 마셨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틀 뒤 해숙은 노포시장에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다은에게 혼자 나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 주시면 바로 갈게요. 해숙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생선가게, 채소가게, 떡집.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해숙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사모님.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분이 정말 잘하신다면서요. 해숙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비틀거리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가 멀리서도 풍겼습니다. 남자는 해숙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해숙은 남자를 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해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는 해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어요. 최다은의 시어머니시죠?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저요? 남자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도윤이요. 최다은의 전남편. 해숙는 도윤을 근처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카페는 골목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해숙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커피를 시켰지만 손 떼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절 찾아온 거죠? 해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컵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경고하려고요. 경고요? 그 여자 조심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해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해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천천히 죽입니다. 해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도윤은 손을 들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일도 제대로 못할 때였죠. 어느 날부터 계속 어지럽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서 쓰러졌어요. 가스 중독이었어요. 가스 중독이요? 네. 근데 이상한 게 가스 밸브는 잠겨 있었대요. 경찰도 사고로 결론 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죠. 근데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들었어요. 다은의 목소리를. 이 정도면 됐어. 보험금 나오면 끝이야.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퇴원하고 나서 알았죠. 다은이 제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다는 걸. 해숙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증거는요?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안 믿었어요. 제가 술 먹고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죠. 다은은 완벽했으니까요. 병원비도 다 내주고 재활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다은을 착한 아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이혼했나요? 제가 도망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 여자 곁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집 나왔어요. 그 뒤로는 이렇게 살고 있죠. 도윤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었어요. 다은이 재혼했다고. 건설자재 업체 사장 아들이랑. 전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 집 아들이 1년 만에 죽었더라고요. 해숙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버지까지. 도윤은 해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다음은 당신이에요. 해숙는 카페를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천천히 죽입니다. 해숙는 멈춰 섰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은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셔서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해숙는 다은을 봤습니다. 다은의 눈은 맑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걸었어요. 집에 가요. 제가 부축할게요. 다은이 해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해숙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숙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윤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눈앞의 다은을 믿어야 할까? 그날 밤 해숙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다은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복도 걷는 소리, 주방으로 내려가는 소리. 해숙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은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해숙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은이 찬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병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가루를 우유병에 조금 넣었습니다.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다은이 놀란 표정으로 해숙을 봤습니다. 잠 안 주무세요? 제가 우유 데워드릴까요? 해숙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물만 마시러 왔어요. 제가 드릴게요. 다은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해숙는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물이 내려갔지만 그 어떤 것도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주무세요. 내일 아침 차려드릴게요. 다은은 미소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해숙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진실을. 두려움보다 강한 본능이 해숙을 움직였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 알고 싶다는 본능. 해숙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유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박도윤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야 한다. 박도윤과 다시 만난 건 이틀 뒤였습니다. 해숙은 다은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은은 같이 갈까요? 라고 물었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다은은 잠시 해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해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노포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도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해숙이 앉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군요. 증거가 필요해요. 해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신 거죠? 당신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죠.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뭐죠? CCTV요. 해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뭘 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기사님이 있어요. 소형 카메라 설치 전문이에요. CCTV처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대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다은 씨가 집 비우는 시간이 최소 2시간은 있어야 해요.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다은이 집을 비우는 시간. 많지 않았습니다. 장 보러 갈 때 정도였습니다. 모레 오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은이가 장을 보러 나가요. 보통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그때 하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은 씨를 붙잡고 있을게요. 시간을 끌어야 하니까. 해숙은 도윤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 수척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저도 복수하고 싶거든요. 모레가 왔습니다. 다은은 오후 2시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2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다은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해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갔어요.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과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사입니다. 남자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말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해숙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디에 설치할까요? 김 기사가 물었습니다. 해숙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이요. 그리고 다은이 방복도. 알겠습니다. 김 기사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방 선반 위에 작은 시계를 놓았습니다. 복도 천장에는 연기 감지기처럼 보이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모두 카메라였습니다.
녹화는 자동으로 돼요. 와이파이 연결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고요. 김 기사는 해숙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줬습니다. 비밀번호 설정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다. 해숙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세요. 해숙은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주방이 보였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김 기사가 손을 흔들자 화면 속에서도 손이 흔들렸습니다. 소리도 녹음돼요. 하지만 배터리가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 전에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숙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기사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해숙은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시계 연기 감지기. 언뜻 보면 원래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1시간 뒤 다은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다은은 밝게 웃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해숙은 다은을 맞이하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생선 싸게 샀어요. 저녁에 구워드릴게요. 다은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숙은 거실에 앉아 다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 다은이 보였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씻고 냄비에 물을 올리는 모습.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숙은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은은 평소처럼 밥을 차렸고 청소를 했고 해숙을 돌봤습니다. 해숙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해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의 말이 과장이었을까? 그날 밤 본 하얀 가루는 정말 영양제였을까? 하지만 셋째 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해숙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켰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다은이 주방에 있었습니다. 다은은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선반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은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넣었습니다. 1스푼, 2스푼. 정확했습니다. 손목의 각도, 스푼을 기울이는 속도, 모든 것이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우유병을 흔들었습니다. 가루가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병을 찬장에 돌려놓고 불을 끄고 조용히 주방을 나갔습니다. 다은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해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였어. 도윤 말이 맞았어. 해숙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 다은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해숙은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만나요. 경찰 가기 전에 샘플도 필요해요. 해숙은 휴대폰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다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침 차렸어요. 식탁에는 밥과 국,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유 한 잔. 오늘 아침엔 우유 드세요. 몸에 좋아요. 다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숙은 우유잔을 받습니다.
하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해숙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다은도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우유 안 드세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해숙는 우유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해숙는 일어났습니다. 우유잔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고 우유를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갔습니다. 해숙는 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컵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직 울면 안 돼. 아직은. 해숙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다 드셨어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해숙는 빈 컵을 내밀었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다은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매일 드셔야 해요. 해숙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 조금만 더. 오후 다은이 다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해숙는 곧바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선반. 손을 뻗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벨은 없었습니다. 해숙는 병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가루가 사각거렸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병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샘플 확보했어요. 좋아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네. 노포시장 카페로 갈게요. 저도 갑니다. 30분 뒤에 봐요. 해숙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해숙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해숙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해숙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카페에서 도윤을 만났습니다. 해숙은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도윤은 병을 받아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이게 그거군요.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성분 분석이 먼저예요. 이게 독극물인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어디서 분석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약사가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해줄 거예요.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도윤은 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조심하세요. 절대 다은 씨가 주는 음식 드시지 마세요. 알았어요. 해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은 씨를 미행하는 거예요. 미행이요? 네. 그 여자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야 해요. 혹시 공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붙어 있을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다은 씨가 나가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 저장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집에서 다은을 지켜봤습니다. 다은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해숙에게 우유를 권했습니다. 해숙은 매번 화장실에 가서 버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다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럼 수면제 처방 받으실까요? 괜찮아요. 해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다은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친구 만나러요.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요. 다은은 핸드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해숙는 창문으로 다은이 택시를 잡는 걸 봤습니다.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나갔어요. 택시 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갈게요.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숙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다은의 택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숙에게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금정구를 벗어났어요. 양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외곽입니다. 주택가로 들어가네요. 택시 멈췄어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해숙는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도윤이 보낸 위치를 기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이 점점 낮아지고 길이 좁아졌습니다. 30분쯤 지나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해숙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2층짜리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벼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손짓했습니다. 해숙는 다가갔습니다. 다은 씨는요? 저기요. 도윤이 가리킨 곳은 골목 안쪽의 빌라였습니다. 1층 현관문 앞에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봐야 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해숙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빌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해숙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년의 목소리였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여기요. 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달치 간병비예요. 그리고 약값도요. 확인해 볼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돈 세는 소리였습니다. 됐어. 근데 다음 달부터는 더 올려야 할 것 같아. 얼마요? 50만 원. 물가도 올랐고 애 재활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해숙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도 해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해숙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다은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왔어. 오늘도 건강하지?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엄마가 돈 벌어서 좋은 병원 데려갈게. 약속해.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숙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가족이에요. 가족? 네. 여기 계신 분은 제 친어머니예요. 그리고 다은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준호. 해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들. 네. 전 남편 박도윤 씨와의 아이예요. 도윤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호.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었어.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성마비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당신은 술만 마시고 돈도 안 벌고 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다은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보험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아이 치료비, 어머니 간병비 다 돈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은은 해숙을 봤습니다. 제가 재혼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시댁 아들이 착했어요. 저한테 잘해줬어요. 전 진짜 사랑했어요.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공사장 사고로 죽었어요. 보험금이 나왔어요. 전 그 돈으로 이 아이를 살렸어요. 해숙는 다은을 봤습니다. 다은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편을 잃고 무너지셨어요. 제가 옆에 있어드렸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다은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돈이 또 필요했어요. 준호 수술비가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죽이려고 했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해숙는 휠체어의 아이를 봤습니다. 침대에 노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은을 봤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은 괴물이 돼요, 어머니. 다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전 괴물이 됐어요. 살기 위해서.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간병인이 문가에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현실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해숙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골목을 나왔습니다. 해숙는 담벼락에 기대섰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랐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다은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은 뭘 했는데요? 해숙가 쏘아붙였습니다. 술만 마시고 일도 안 하고 그 여자 혼자 감당하게 만들었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해숙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휠체어의 아이, 침대의 노인, 무너진 다은.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찰에 가야 할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해숙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가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해숙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가요. 어머니, 일단 집에 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해숙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해숙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벌을 받게 해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숙는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은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해숙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떠날게요, 어머니. 다은이 일어섰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해숙가 불렀습니다. 다은이 멈췄습니다. 하얀 가루. 그게 뭐예요? 다은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나오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말해요. 해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중화제예요. 중화제? 어머니가 드시는 약이랑 상극인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화용으로 타드린 거예요. 해숙는 다은을 봤습니다. 다은의 뒷모습은 작았습니다. 거짓말. 의사 소견서 있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드릴게요. 다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다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다은 씨. 해숙가 다시 불렀습니다. 다은은 멈춰 섰습니다. 내일 봐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해숙는 식탁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진실이 뭘까? 정말 중화제였을까? 아니면 해숙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의사 소견서였습니다. 다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이 복용 중인 혈압약과 상극인 음식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중화제 복용 권장. 우유에 타서 섭취 시 효과적. 해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짜였을까? 정말 중화제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의 말, 다은의 눈물, 휠체어의 아이. 모든 게 뒤엉켰습니다. 해숙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약사 분석 결과 나왔나요? 아직이요. 내일 나온대요. 그 서류 봤어요. 의사 소견서요. 믿으시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해야 해요. 경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같이 가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숙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과 도윤은 금정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형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해숙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형사는 잠시 해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실은 좁았습니다. 녹음기가 놓인 책상, 딱딱한 의자, 형광등. 해숙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형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해숙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은 대화, 새벽의 하얀 가루, CCTV 영상, 양산에 숨겨진 가족. 도윤도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형사는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해숙는 USB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였습니다. 도윤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유리병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며느리가 제 우유에 탄 가루예요. 성분 분석 부탁드립니다. 형사는 증거물을 받았습니다. 최다은 씨 연락처 아십니까? 네. 해숙는 다은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일단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해숙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해수과 도윤은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차 분석 결과입니다. 해숙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시료 백색 분말 약 5지. 성분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결론 독성 반응 없음. 일반 영양제 성분과 유사.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독성이 없다고요? 네. 영양제예요.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다은 씨를 소환했습니다. 진술 들어봤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시어머니가 복용하는 혈압약과 상극인 음식을 중화하기 위해 넣었다고 합니다.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고요. 해숙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증거가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어요. 재감정 해주세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관에서 다시 분석해주세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감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제가 낼게요. 해숙가 말했습니다. 얼마든 낼게요. 제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형사는 해숙을 봤습니다. 해숙의 눈은 간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해숙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다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해숙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다은이 정말 날 살리려 했던 걸까?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갔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재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오시겠습니까? 해수과 도윤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앉으세요. 해숙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형사는 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과수 재감정 결과입니다. 해숙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분석 결과 미량 성분 추가 검출 트리아졸람 유도체 특성 강력한 진정 효과 장기 복용 시 호흡 억제 및 의식 저하 유발 혈압약과 병용 시 상승 작용으로 치명적 부작용 가능 결론 중화제로 위장한 독극물로 판단됨. 해숙는 서류를 놓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처음 분석에서는 왜 안 나왔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일반 검사로는 검출이 안 됩니다. 국과수에서 정밀 분석해야 나와요. 최다은 씨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성분은 한두 번 먹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먹으면 서서히 몸이 망가집니다. 특히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천천히요. 자연사처럼 보이게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다은 씨 체포 영장 신청했습니다. 오늘 안에 구속될 겁니다. 해숙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짜였구나. 도윤이 해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머니 살아나셨어요. 해숙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이 체포되었습니다. 해숙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다은이 보였습니다. 다은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어머니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남편을 잃고 무너진 분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럼요. 근데 준호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1,000만 원. 없으면 아이가 죽어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안 됐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노렸군요. 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하면 할수록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는데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은은 해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해숙는 다은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널 믿었어. 알아요. 왜 날 속였어? 살고 싶었어요.
제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해숙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안 돼. 알아요.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다은을 일으켰습니다. 갑시다. 다은은 일어섰습니다. 유리창을 지나며 해숙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숙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끌려갔습니다. 해숙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해숙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해숙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어요. 퍼즐이요? 아들의 죽음, 그리고 남편의 죽음. 해숙는 도윤을 봤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말했어요. 동업자 오태식이 공사비를 빼돌렸다고. 위험한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그게 아들이 그 공사장에서 죽었어요. 태식 때문이에요. 해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다은은 그 뒤로 배운 거예요. 사람을 조용히 죽이는 법을요. 도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태식이었어요. 다은은 그 참극에서 괴물이 됐고요. 태식은 어디 있나요? 회사요. 아직 모를 거예요. 해숙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찰한테 말할 거예요. 다시 조사 들어가야 해요.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해숙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해. 하지만 구원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해. 휠체어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침대의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해숙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별이 빛났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얀 가루 며느리 사건, 완벽한 보살 며느리의 두 얼굴, 중화제로 위장한 독극물.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해숙의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시어머니분, 한 말씀 해주세요. 며느리를 용서하실 건가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해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최모 씨는 재혼한 시댁 가족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도 비슷한 수법으로. 해숙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며칠 뒤 해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간병인 김이 모였습니다. 저 최다은 씨 아들하고 어머니 말인데요. 네. 돈이 끊겼어요. 다은 씨가 구속되면서요. 전더는 못 봐요. 김이모의 목소리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돈 안 되면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일주일 안에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제가 비용 낼게요. 네. 아이랑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제 집으로 모셔오고 싶어요. 김이모는 침묵했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왜요? 그 여자가 어머니 죽이려 했잖아요. 알아요. 해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어머니도요. 하지만 제가 할게요. 간병비도 드릴게요. 계속 돌봐주세요. 김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모셔갈 건데요? 내일 갈게요. 다음 날 해숙은 양산으로 갔습니다. 도윤도 함께였습니다. 도윤은 차를 몰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이모가 나왔습니다. 오셨네요. 네. 해숙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휠체어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이분들 정말 모시실 거예요? 김이모가 물었습니다. 네. 힘들 텐데요. 준호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고 어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예요. 알아요. 해숙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왔어. 준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해숙는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돌볼게. 괜찮아. 도윤이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해숙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책임져야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빠 노릇을 못했어요. 이제라도 하세요. 해숙는 일어섰습니다. 술 끊으세요. 일 구하세요. 이 아이 아버지답게 사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준호와 노인은 해숙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을 비웠습니다. 침대를 들였습니다. 휠체어를 놓았습니다. 의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김이모도 함께 왔습니다. 제가 평일엔 올게요. 주말엔 어머니가 보셔야 해요. 알겠어요. 해숙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재활도구, 약, 달력, 간병일지. 낯선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이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해낼 수 있어요. 해숙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숙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몸을 닦았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노인의 침대로 갔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점검했습니다.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노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숙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게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우유를 데웠습니다. 준호의 약을 꺼냈습니다. 우유에 탔습니다. 천천히 저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번엔 살리는 가루야. 해숙는 우유를 들고 준호에게 갔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준호는 삼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잘했어, 준호야. 해숙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건 사모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왜 사모님이 짐을 지세요? 그 아이들 복지시설에 맡기세요. 그게 맞아요. 해숙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요? 선택이에요. 해숙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팠고 엄마는 감옥에 갔고 누가 돌봐줘야죠. 하지만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남편도 잃었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살려야 할 생명이 있어요.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해숙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다은의 편지였습니다. 해숙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다은의 글씨였습니다. 떨린 글씨였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무너진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인간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아팠고 친어머니도 쓰러지셨고 저는 괴물이 됐습니다. 김이모님께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준호와 친어머니를 돌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머니께서 해주시는군요. 저는 여기서 벌을 받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준호를 부탁드립니다. 최다은 올림. 해숙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해숙는 창가에 섰습니다.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뒤에서 준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노인의 호흡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기계적이었지만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김이모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 따뜻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윤은 예전보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면도를 했고 옷도 단정했습니다. 들어와요. 준호 보러 왔어요. 도윤은 준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야, 준호야. 오늘도 왔어.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해숙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천천히 변하고 있구나. 해숙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우유를 데웠습니다. 약을 탔습니다. 천천히 저었습니다. 손길이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천천히 배워지는구나. 해숙는 컵을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갔습니다. 준호야, 약 먹을 시간이야. 준호는 입을 벌렸습니다. 해숙는 숟가락으로 우유를 떠서 넣어줬습니다. 잘했어. 도윤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당신도 이제 아버지 노릇하세요. 노력하고 있어요. 일도 구했어요. 편의점이지만요. 잘했어요. 해숙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해숙, 김이모, 도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해숙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택이에요. 선택이요? 네. 나는 오늘도 천천히 살리는 쪽을 선택해요. 해숙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도 천천히 배워지더라고요. 다은이가 그랬듯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살리는 법도 천천히 배워져요. 매일 조금씩이요. 해숙는 준호를 봤습니다. 이 아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손 잡아주고 매일 반복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해숙는 웃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이 아이가 숨 쉬는 게 보이거든요. 어머니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거든요. 해숙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도 뛰게 만들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밥 드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김이모는 작은 방에서, 준호는 침대에서, 노인은 옆 침대에서, 해숙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해숙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해숙는 속삭였습니다. 다은아.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너도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천천히지만. 빗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해숙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구원은 식탁에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는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준호야, 아침이야.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몸을 닦았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노인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손을 잡았습니다. 호흡기를 확인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우유를 데웠습니다. 약을 탔습니다.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해숙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